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2025년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은 해뒀었는데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연말쯤에 계속 몰리다 보니까 계속 영상이 조금 미뤄졌던 것 같아요. 늦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이어리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 봤는데 메인으로 사용할 다이어리들은 이쪽에 있는 3권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메인으로 사용할 다이어리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평소에 다이어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큰 분류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시간 테이블별로 관리를 하는 그런 타임 테이블형 다이어리를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노트라는 형식으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별 목표들을 관리하는 용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형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설명하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타임테이블을 활용한 메인 다이어리는 이 다이어리로 골라봤습니다. 우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타임테이블 형식이 세로형 위클리로 나타나 있는 형식을 선호하기도 했었고 그런 형식을 사용했었는데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가로로 나타나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표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신기한 재질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보들보들한 질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를 사용할 때 일부러 PVC 커버 같은 거를 구매를 하지 않는 편인데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굉장히 때가 타기 쉬운 무광의 보들보들한 재질이라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문을 하신다면 PVC 커버를 주문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다이어리를 고르게 된 이유를 안에 내부 내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다이어리는 한 달을 구성하는 날들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이어리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먼슬리가 구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런 리스트나 메모, 헤비 트래커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클리 페이지가 반복되는 구조인데 위클리를 처음 시작하는 한 칸에는 비워져 있고 7일 동안 같은 위클리 칸이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특징은 이렇게 가로로 위클리의 타임테이블이 나타나 있고 간단하게 메모할 수 있는 칸과 체크리스트 한 4개 정도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매달이 반복될 때마다 나오는 구조이고요. 마지막 장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위클리를 마무리하고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런 세로형 위클리의 칸을 벗어나서 이런 위클리를 고르게 된 이유는 제가 이런 형식의 타임테이블을 이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이 일주일의 칸을 모두 채우고 나서야 그때야 만족감이 채워지는 반면에 이런 형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한 칸을 내가 채워보자는 마음으로 부담이 조금 더 적게 내 할 일에 집중해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에 새로운 형식에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형식을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기존에는 이렇게 따로 칸을 만들어서 달별로 한 줄 일기를 모아놨었어요. 근데 이 다이어리에는 이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쓰고 그 일기장에서 한 줄을 가져와서 이쪽에 적어둘 수 있을 것 같고 이 먼슬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정을 조율하거나 한 달에 계획되어 있는 일들을 미리 파악해보는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클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한 칸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타임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활용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바뀐 점이 있다면 연필같이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계획을 한 후에 나중에 하루를 정리할 때 그 계획했던 것들 중에서 수정된 부분들은 다시 지우개로 지워서 펜으로 다시 기록을 해보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내가 했던 것들을 깔끔하게 기록하고 나중에 회고했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내가 했던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써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어서 이 다이어리에서는 정말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뭔가 메모를 하면서 내일을 계획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여기에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브 다이어리를 활용해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꼭 서브 다이어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끄적일 수 있는 노트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서브 다이어리들은 전부 구매를 한 다이어리들이 아니라 제가 기존에 다이어리를 구매했는데 끝까지 쓰지 못했던 다이어리들,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때만 바짝 활용하는 다이어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채우지 못했던 다이어리들을 활용해서 올해를 잘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케줄 다이어리는 올해 이런 다이어리의 형태로 기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시간별로 뭘 했는지, 어떤 것들을 해냈는지 짧게나마 일기까지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조금씩 구성된 다이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약간 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기록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기록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그 기록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떤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록을 통해서 나를 관리하고 통제를 하려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부담 없는 기록으로 이번에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일기장인데요. 제가 일기장으로는 이 노트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안에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그냥 줄글로 되어 있는 노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포켓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름끈도 있고요. 이렇게 심플한 구성의 일기장입니다. 제가 평소에도 컴포지션 스튜디오의 제품들을 많이 좋아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이 겉표지의 디자인도 물론 예쁘고 좋긴 하지만 이런 소프트한 이렇게 양장 느낌의 마감 처리가 마음에 들기도 했고, 종이 질이 진짜 좋거든요. 그 제품을 거의 한 5개, 6개 써본 것 같은데, 연필을 쓰든 볼펜을 쓰든 이 노트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되게 부드럽게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트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기장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몇 월이라고 쓰고 한 줄 일기를 앞장에 모았었는데, 이번에는 이 다이어리의 앞장에 있는 이 칸을 활용해서 적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일기를 쓰고 한 줄만 옮겨 적어주는 식으로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답이 없고 정말 내 속 이야기를 잘 터놓을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형식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일기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혹은 조금 더 내 생각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회고하기에 좋은 그런 일기의 형식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여기 제일 먼저 날짜를 적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먼저 어떤 내용을 적을지 미리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조금 평소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느꼈던 감정들, 회사에 가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에서 느꼈던 생각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느꼈던 감정들, 이런 거를 적고 싶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기 전에 미리 머릿속으로 오늘은 어떤 생활을 보냈고 이 중에서 이거는 일기로 남겨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도가 있는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파악을 해서 적어보시면 조금 더 정리된 일기를 적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먼저 적고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의 가지수의 이야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저는 넘버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야기를 쓸 거다. 그럼 여기에 숫자 1을 적어두고 그 한 칸 밑에서 자유롭게 글을 적은 후에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번호 옆에다가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적어줍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쭉 읽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한 줄을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리에 그 한 줄 메모칸에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노트입니다. 제가 기존에는 아까 소개드린 스케줄러, 일기장, 그리고 프로젝트 노트라는 거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제가 올해에는 프로젝트 노트가 아니라 새로운 기록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에 하나씩 이루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적어두고 그걸 관리하면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그런 노트였는데요. 제가 2024년 말을 끝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취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2025년에는 조금 더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너무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한 것, 그것들에 먼저 집중을 해서 그걸 먼저 이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노트는 올해에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록은 잠시 중단을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제가 새로 시도할 기록은 이렇게 작은 노트를 활용해서 세 가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제품도 컴포지션 스튜디오의 제품이고 미니 노트예요. 크기를 비교해 드리자면 이게 큰 노트고 이게 작은 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끈이 있고요. 이 작은 버전에도 이렇게 가름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노트도 마찬가지로 줄글 형태로 내지를 골랐고요. 마지막에는 작은 포켓이 있습니다. 이 노트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업도 해야 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을 해서 기본기를 쌓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적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다 보니까 조금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끝까지 잃지 말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저에게 남기는 응원의 말들, 확언 같은 것들을 적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말을 적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스케줄러를 작성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못 지키는 날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날들이 쌓여가다 보면은 너무 내가 못 지킨 것들에만 시선이 가고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 동안 잘한 것들을 몇 가지 적으면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행복하기 위한 거니까 정말 행복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런 행복을 미루지 않는 방법은 오늘 행복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를 둘러싼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 그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곱씹고 넘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는 이렇게 날짜를 적고 간단하게 아침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는 확언들을 적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 펼쳐서 오늘 내가 못 해낸 것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낸 것들, 그리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적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행복했던 순간, 그리고 행복했던 상황,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적어보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 제가 미세키 서울이라고 이 브랜드에서 같이 배송이 온 노트거든요.
이렇게 그냥 무지로 된 노트인데 이 노트는 그냥 아이디어 노트나 편하게 기록을 하는 노트로 활용을 해보려고요. 빈칸에 작은 노트들을 1년에 하나씩 구비를 해두는 이유는 그냥 정말 말로 던지거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 손으로 써내려가 보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가 해야 될 것을 지키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습관이 되어버려서 결정을 해야 할 때라던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할 때 습관적으로 펜과 노트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막 쓸 노트를 하나 구비를 해두고 여기에다가 생각해야 될 게 있으면은 쓰면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1년을 지나고 나서 이 노트를 봐보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적었던 메모들이 모여져 있는 거잖아요. 1년간의 내 생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이것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2025년에 메인으로 활용할 다이어리들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요. 이거에 더해서 제가 서브로 활용할 다이어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브 다이어리들은 제가 주로 활용할 다이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서브 다이어리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구비해두는 이유는 스케줄러의 복잡함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이 세 가지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들이 많은 이유는 이번에 다 새로 산 게 아니라 전부터 활용을 해오던 것들이에요. 저는 1년에 한 가지 다이어리를 정해서 그거를 전부 다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은 안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내가 어떤 기록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다이어리를 선택해서 쓰고 어쨌든 그 기록을 활용하는 게 더 주된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도 연도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연도와 많은 달의 기록들이 그냥 짜집기처럼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다 쓰지도 않았고 저는 또 다 안 쓰고 이걸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싫어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제품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날로그 키퍼의 제품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이미 기록을 해버려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 세로형 위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 다이어리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하루를 시간별로 계획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제가 이 다이어리도 갖고 있는데 이건 On Your Mind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건 타임테이블 형식은 아니지만 업무용 다이어리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다이어리도 이렇게 먼슬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위클리가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이 다이어리도 정말 종이질도 너무 좋고 종이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다이어리고 시험 기간일 때 특히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일 때는 시간별로 할 일을 적어둔다기보다는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최대한 빨리 진도를 끝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런 타임테이블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과목별로 내가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그 할 일을 중심으로 내가 그 할 일을 다 끝냈는지 체크하는 거를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다이어리로는 이런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지 않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프로젝트 노트로 활용을 했던 노트인데 이 노트도 아직 다 사용을 못했어요. 뒤쪽에 있는 무지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활용을 하긴 했었는데 앞에 있는 위클리로 된 부분에는 스케줄러나 일기장에도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얘기를 2번 적는 얘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거의 쓰지 않았고 뒤쪽에 있는 빈칸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 과정 잠깐 그리고 마무리할 때만 썼고 이쪽 앞부분에 있는 위클리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노트는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 표지를 골랐고 안에 내지는 아까처럼 줄로 된 내지가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도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기록을 시작한 지 한 6년 차 정도 되니까 제가 활용하고 싶은 방식으로 노트를 구성해서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다이어리를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까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다이어리를 제작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비용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지금 취준생이기도 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잘 갖고 나가는 그런 1년을 보내고자 다짐을 했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직접 만들어 보겠다는 꿈은 조금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도트 형태의 노트를 활용해서 블렛 저널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내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많이 구성해보고 기록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좀 거쳐보자 라는 생각으로 구비를 해뒀습니다. 저의 꿈을 키우는 노트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2025년에 활용할 다이어리 7권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도 메인으로 활용할 다이어리는 결국 이렇게 3권이기 때문에 만약 기록을 이제 시작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기록 루틴을 조금 정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많은 다이어리들보다는 1권이나 3권 안에서 기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록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순화해서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2024년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2025년에는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앞으로도 내 삶에서 이어나가고 싶은 것들에 집중을 해서 그것들을 선명하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2025년을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제가 선택한 다이어리와 그 기록 루틴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